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오는 18일이면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지 제35주년을 맞이하는데요.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반발한 학생들의 시위를 공수특전단을 동원해서 무차별적 무력 진압을 자행한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국가폭력에 의해 핍박받고 소외받았던 시기에 참여와 나눔으로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시민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에서는 북한군 개입설 운운하며 핍박하고 폄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돼 많은 아시아 민족으로부터 사랑까지 받고 있는데 말이죠. 일본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를 돈으로 왜곡하려는 모습이나 일베를 비롯한 보수층의 역사 왜곡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고요.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3일간 제122차 임시대의원대회가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 열사정신계승 결의대회가 열사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공장식당 리모델링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일반직 여성조합원 근무복 노사합동 품평회를 안양 블루몬테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은 전국에 있는 조합원 이야기를 전하는 위원회 소식입니다. 지난 12일부터 3일간 제122차 임시대의원대회가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임대는 상집수련회와 통합상집수련회, 확대운영회의를 거쳐 대의원대회에 상정한 48,000 조합원의 요구안을 확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개회식과 함께 시작된 임대는 임금체계 개선위와 그룹사 연대회의 및 통상임금 관련 경과보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5년 단체교섭 주요 요구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15만 9,900원, 15년 당기순이익 30%, 통상임금 및 월급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해고자 원직복직, 88 조기 시행, 전문연구직 신설, 주거지원금 5천만 원 증액 및 이해 신청권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부 신문이나 소식지를 통해 확인하기 바라며 이제 48,000 조합원의 조직된 힘과 단결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는 이번 임단토가 되도록 지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2일 열사정신계승 결의대회가 열사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고 양봉수 열사 분신일을 맞아 열사의 김하식 의장을 비롯한 이경훈 지부장과 활동가 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자결로서 운명을 다한 양옥원 이지테크 분회장의 추도 묵념으로 시작한 대회는 노동조합을 위해 목숨 바친 양봉수 열사의 양육 소개가 있었습니다. 노동법 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목을 조이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게 총파업을 결의하자는 투쟁사와 자유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발언에 나선 동지들은 열사의 마음을 받아안고 노동조합을 굳건히 지키며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자결로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만들자 했습니다. 끝으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본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1일 공작식당 리모델링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 5개월과 투자비 40억이 들어간 공작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동안 불편을 감수한 조합원들에게 쾌적한 식사 공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개장식에 참석한 이경훈 지부장은 식당 완공 개요를 듣고 조합원의 품질 완성은 좋은 환경에서 이뤄짐을 강조했으며 시설이 낙후된 나머지 사업부 식당도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일반직 여성조합원 근무복 노사합동 품평회를 안양 블루몬테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지부 정영자 여성실장과 이상길 후보부장 등이 참석해 3가지 품목을 선정하고 향후 일정 등을 협의했습니다. 이후 일정 협의 결과를 통해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인터넷 선호도 조사 및 6월 5일에 최종 품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남양연구소 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진행된 1사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총 18개 중 17개의 안건을 합의했습니다. 특히 20년 수건 사업이었던 연구소 인근 기숙사 신축건을 어렵게 쟁취해 조합원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또한 합의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3월 6일 107주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설계일동에서 가졌습니다. 김혜준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임금차별, 승진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에 여성 노동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사회 강사의 특강을 통해 케이크 만들기, 김정민 여성대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지며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다음은 전주위원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30일 사회공헌 송포유 행사를 전주 MBC 콘서트홀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차상위 계층 및 불우이웃, 장애우와 소외계층에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가수 이승환이 출연해 참여한 분들과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일 노동자의 날 행사를 공단 운동장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작년 세월호의 아픔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번 노동자의 날을 맞아 축구, 배구, 농구, 마라톤 등 체육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지부에서는 이경훈 지부장을 비롯한 상직 등이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며 125주년을 맞은 세계 노동절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판매위원회 소식입니다. 판매조합원의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2014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직무 스트레스의 양성과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제작됐습니다. 이에 판매위원회는 조합원의 건강한 일과 삶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이 다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포스코 사내하청 이지테크 양우건 분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자결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이지그룹 회장에게 인간다운 경영인이 되달라고 쓰여져 있었는데요. 사측의 탄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 그리고 심리적 불안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책위는 포스코와 이지테크의 노동 탄압 중단,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사정신 계승의 달 5월이지만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와 그것마저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본의 욕심이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책위를 통한 요구 조건은 관철돼야 할 것이며 우리 노동자 스스로 더 이상 열사를 만들지 않기 위한 연대와 투쟁 전선을 구축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현대자동차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